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구당 설치 관련돼서만 네 분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뭔가 하나라도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일진전했으면 했어요. 현재 지구당 설치와 관련돼서 개정안을 7분이 내놓은 상황이십니다. 당이 다 다르고요. 제1야당에서 2분, 민주당에서 4분, 바미당에서 1분. 개략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모든 당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형태의 지구당, 가짜 지구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이 지구당이든 지역위원회든 당원협의회든 그리고 각각 전국 조직을 다 당대표가 바뀌면 또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최말단인 지역 조직 없이 시도당, 광역당까지만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흔히 얘기해서 원외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불법 사조직 내지는 불법 사무실 운영 이렇게 저도 원외에 있을 때 그렇게 낭인 생활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이 지구당을 없앴던 예전 그 옛날은 바로 고비용 사당화 이런 문제 때문에 없애자고 해서 없앴는데 과연 그런 형태가 결과는 일정 효과를 받는지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요. 없앰으로 있어서 과연 사당화, 고비용들이 없어졌는지 또 하나 역설적으로 현역 기득권이 생기는 거죠. 현역들은 저도 제일 번화가에 국회의원 박완주 이렇게 해갖고 사무실 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는 굉장히 공정한 경쟁도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승자 독식형 정당 구조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강요를 받는 거죠. 이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정치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서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 쫓아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저는 지구당 폐지한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후퇴시킨 일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최고 강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를 어떻게 나눌 거냐, 연동형을 할 거냐. 아니, 공정한 경쟁 자체를 안 만들었는데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만 강조하는 것은 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지구당을 폐지하고서 얻은 득이 뭐고 실이 뭔지 네 분이 한 번씩 코멘트를 달아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려하는 제 나름대로 사당화 고비용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발제문에도 이 사당화는 어떠한 형태를 해도 그거는 당원과 유권자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지구당을 지방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서 더 강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오히려 더 열어놓은 공간에서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고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사업을 하든 논의를 하든 이뤄가면서 갈라지는 거지 예전처럼 줄 세워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말 유용한 정치 참여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식 방식의 그래서 오늘 발제문도 에서도 지적했는데 사당화 고비용. 이 사당화는 오히려 중앙당에서 감사를 지역위원회 지금 현역 원외 지구당도 다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엄밀한 그 당내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그리고
옛날처럼 어느 당이든 옛날같이 총재해갖고 막 오랫동안 이렇게 당 총재, 당 대표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뭐 사당할 예전처럼 뭐 10년 하고 줄 서고 그러니까 이런 반영을 좀 연구하시는 분들도 변화된 정치 구조, 정당 구조를 좀 감안하시고 사당화라고 하는 표현을 근데 뭐 그런 건 있죠. 무슨 파, 뭐 무슨 계열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고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고비용. 고비용 문제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런데 우리 김윤철 교수님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국고를 지원을 하면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방식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100% 중앙당에다 맡겨놓으면 또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뭐 그게 10%가 됐든 5%가 됐든 일정 정도 국고 지원이 되면 그거에 대한 감사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정도에서 실제 고비용이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하는 원외위원장들이 뭐 해봐야 전체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도 보면 사무소 설치하는 거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유급 사무원 2명이고요. 요 정도를 좀 제한해서 국고와 당비를 받아갖고 지원하는 거는 당에서 알아서 자기 칼라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라고 한다면 자꾸 언론과 우리 정치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고비용 하는데 오히려 음성적으로 고비용 쓰다가 나중에 선거법 걸리고 이러는 게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양성화해서 적정한 한계를 두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국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자금 함부로 쓰면 선관위한테 고발당하듯이 그 지방 조직도 그게 이름이 지구당이 됐든 뭐 지역 그런 조치를 이 정도면 이번 정대특위에서도 우리 공정한 경제 뭐 좋은 말로는 정당 정치 5번 어떻게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표현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뭐 제가 발제한 부분도 그렇고 박완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그 내용에 이제 공감하는 바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예전에 사실은 이제 지구당 폐지한다 그럴 때 저희 고 노회찬 의원께서 뭐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사는 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를 내쫓아야 되는데 자꾸 집을 부셔버린 이제 그러나 뭐 이제 그때 한참 지구당 폐지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워낙 높아가지고 정치권이 이제 그렇게 좀 지구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지금은 문제 그런 아주 뭐 고비용 저율 문제가 지구당 없어서 해결도 되지도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여러 가지 법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구당을 부활해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때 지구당 폐지할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돈 정치라든지 뭐 사당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정당 정치에 내려져 있었는데 그 후에 국민 경선부터 이제 상향식 공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도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현재 뭐 지구당 좀 부활을 하고 또 그런 부분 회계 투명성이나 또 이걸 부분을 좀 투명하게 만들면 뭐 충분히 오히려 정당 정치 발전 특히나 지역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이 지역 주민들과 참여도 하고 또 정치에 대한 견제 감시가 수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으로서 이용이 이제 기능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구당 폐지 이전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민원 해결을 할 때 어디를 먼저 찾아가냐 그랬으면 이제 지구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구당이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사회 이제 주민들과의 밀착
그 관계가 있었었는데 또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이나 정당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어디 가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제 돈이 오히려 이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돈이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지구당 부활을 얘기할 때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원칙과 현실 중에서 가능하면 원칙적인 쪽에 조금 비중을 둘 거고, 이곳은 두 개가 대립한다면 하나를 지키면서도 가능한 현실적인 쪽에 조금 초점을 두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구당 폐지한 건 정치적으로는 시원했지만 사실 비현실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비현실적이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 정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모든 기득권이 마치 나쁜 것처럼 비춰지게 된 건데, 현역의원의 기득권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고 보장받아야 되는데, 보장받을 기득권이 있고 보장받지 않아야 될 기득권의 구별이 좀 모호했던 것 같고요. 다만 그 경쟁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생각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한주 의원님, 저는 지역 그 사무실 같은 거 운영을 못 해봐서 그 득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고요. 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그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선배들 얘기도 들어보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돈이 더 드는지 덜 드는지, 또 불법 행위가 이 사무실 안에서 더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뭐 이권 개입하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더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그런 건 오히려 더 그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시도했었던 거고, 그 상황 논리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걸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 이걸 해가지고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개혁특위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할 아무튼 뭐 한다라고 하면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스스로 저비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이런 뭐 기득권을 내놓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런 저 개혁을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 나가면 뭐 이름만 달랐지 실제로 해왔었던 거라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민사회든 학계든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치 현실을 보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때도 제가 어느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군의원 공천을 하는데 그 군의 어떤 그 정당의 당원들이 뭐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당에서 이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실제로 일종의 풀뿌리 당원들은 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지구당이 없다는 게 사실은 그 정당의 어떤 내부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큰 결함이 있다라는 게 지금은 뭐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가진 사람들은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도 안 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도 그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제일 풀뿌리 기반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당 부활을 하더라도 저는 많은 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개혁하고 좀 맞물려서 본다면 과거하고는 달리 지금 여러 정당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면 지구당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선거제도 개혁하고 맞물려서 지구당 부활이 된다면 우리 정당 정치가 좀 한 단계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회영원님 안 계시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부평갑 출신 정유섭 의원입니다. 요새 이제 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하도 높고 또 국회에 대한 불신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정치 개혁을 하고 선거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는 꼭 그래도 진행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간사로서 참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박명호 교수님께서 뭐 정치개혁특위 여러 번 봤는데 뭐 바뀌는 것도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저희들이 뭔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난번 정치개혁특위에서 많이 지역적인 거긴 하지만 합의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이번에 조금이라도 고치면 국민들이 좀 답답성은 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환 교수님 그 보니까 그 선거 연령 하한 문제에 뭐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문제도 전번에 정개특위에서 개헌 논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연기해서 심사하자고 했고요. 그 11월 5일 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의 그 합의문에서도 선거 연령 18세 이하 논의에 합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보고하시는 걸 쭉 보니까 세계적 추세도 얘기하셨고 OECD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만 19세부터 참정권을 보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 연령 하한을 권고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뭐 충분하다는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일부 반대하는 그 의원들 해서 선거 연령 하향 반대 이유로 고3이 참여한다. 또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합헌이라고 19세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제 이제 저희가 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학제 개편을 우리 당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학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18세로 하향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제도 보면은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에서 정치적 성향이 너무 드러나가지고 평화통일 수업한다면서 김정일 환영당 신청서를 쓰라고 했어요. 이런 게 이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가불관계거든요. 이런 게 아직 중등학교 이따가 이제 뭐 박명호 김윤철 교수님께서 중등교육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우려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이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학생들이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아까 하승수 진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학생이 적을 거예요. 도리어 대학생이 더 많을 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 연령상으로 봐서 아까 4월 선거나 뭐 이런 거 보면 학제상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 10%든 20%든 존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학제를 좀 개편하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려를 이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준환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윤철 교수님 쭉 그 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상시 선거운동 체제로 가자. 삶이 곧 선거운동, 뭐 선거 일상화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런 주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 대통령이 누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이고 뭐 자치단체장이 누굴 지지한다고 그 정당이 소속돼 있는데도 지지한다고 문자 날렸다고 재판받고 그러는 건 분명히 그 과잉 규제다는 거는 인식을 해요. 그러나 또 과잉 선거운동도 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운동 나와서 4개월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하고 했어요. 물론 경쟁자도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경제적 부담도 들어요. 4개월 동안 하는데 이걸 1년 한다? 4개월 한다? 아이고 경제적 부담이 굉장할 거고 또 이게 그 사회적인 그 지역마다 갈등의 상시화가 되는 거 아니야. 뭐 물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당 부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너무 과잉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구당이 부활하고 뭐 선거운동도 입은 풀고 돈은 묻고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지구당도 있고 그다음에 정당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에 뭐 시의원 구의원들도 있는데 후보들까지 나서서 4년 내내 그 선거운동을 하면 이게 그 지역에 갈등과 반목만 증가시키는 거지 또 국민들 일상생활에 불편만 주는 거지 그런 식의 좀 또 과잉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치 과잉 문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반장 뭐 주민자치위원들 풀어주자고 이제 김인철 교수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임명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있고 또 저도 지역에 압니다. 그 자치단체장이 누구면 그 통반장들 동장까지 성향이 어떻다는 것까지 아는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그 현직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이런 그러면 나중에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장 해주면 뭐 예비군 중대장, 뭐 새마을운동, 바르게 자유청명맹, 뭐 지부장 이런 사람들 다 해달랄 거라 말이죠. 그런 게 오는 방향인지 이렇게 다 그렇게 선거운동도 기간도 쫙 풀어주고 뭐 많은 사람들 다 선거운동 하게 해주고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뭐 말깨나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 진짜 그 옳은 방향인지 좀 너무 선거에 대해서 정치가 과잉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리어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물론 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너무 정치 과잉화돼서 지금도 사실 시민단체나 뭐 정당이나 상당히 우리나라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인데 너무 정치 과잉된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선거용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정현석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고2가 아니라 중2만 돼도 통제가 불가능한데 고3에게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서 학생들의 주관이 있고 그것을 뭐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게 되면은 교수나 교사의 생활이 아주 윤택한 그것이 아닐까. 그리고 교사 사회나 교수 사회나 이게 그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려 있다면 그런 우려도 그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수 사회도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그 의견이 다른데 교사가 고3들을 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얘기한다고 해서 김정은 쪽으로 딱 다탈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서 반작용은 또 또 그렇게 됐을 때 뭐 정희석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편향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의 편향도 분명히 또 영향을 주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뭐 큰 아무튼 고3은 학생들이 머리가 커서 그런 생각이 좀 저로서는 들고 이 고3만 해도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할 오히려 독립적인 그 판단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그 아까 먼저 그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어떤 건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뭐 어떤 교사가 이렇게 특정한 자신의 입장을 주입하거나 이렇게 강요하는 방식의 그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자제도 돼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제 독일의 소위 시민교육 보이텔스바 협약이라고 해서 3대 원칙이 있는데 주입식도 안 되고 또 사회에서 논쟁적인 부분들은 논쟁 그대로 학교에서도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결론이 이미 정답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주입하면 안 된다는 것의 연장에 있는 거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 뭐 이념의 공리 논쟁이라든지 이 부분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한 세 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입장과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잘 현재 토론 속에서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 이 부분들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제 시민교육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딜레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민 지역잔치위원회나 반장까지도 이제 정치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선거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이제 그 기본적인 전제는 자유권 확대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용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반장이라든지 등등이 직무 관련해서도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뭔가 과열을 시키거나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제어라든지 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들과 함께 이제 보완이 저는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뭐 자유방임 시장처럼 모든 걸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워낙 어떤 오히려 반장이나 등이 갖고 있는 정치적 관련된 여러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정하게 이제 제공이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냥 못한다라고 하면서 겨우 뒷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오히려 움직이는 방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하는 차원. 그래갖고 오히려 직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한다면 여러 주민들의 문제 제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자율적인 정화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래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걱정하는 그 차원. 이제 이 부분은 좀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나 선거를 자꾸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지지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정파적이나 당파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직무를 수행하셔야 하는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 그렇지 않고 좀 뭔가 이제 지역사회나 여러 가지 좀 변화의 조짐들이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뭐 어떤 정책을 갖고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정치를 또 바라본다면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정당학자들을 뭐 다 파악되고 있는 겁니다만 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다 보면은 특정 정당을 계속 오랫동안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뭐 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오랜 구태 속에 계속 계신 분들은 특정한 사익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계시지만 사실 지금 많은 주민들은 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계속 정당 지지를 바꾸기도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너무 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도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박명호 교수님한테 꼭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본 게 있어서 좀 1분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박명호 교수님이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그거에 대한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제도 개선 하시면서 이제 비례대표 증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비례대표 증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비례대표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후보를 선정하는데 각 당의 지금까지의 행태가 당대표의 독선이라든지 또는 일부 개파의 독선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분명히 이제 국민들도 알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비례대표가 국민들이 제대로 했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아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드려서 그거 답변을 못 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았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공천은 또 왕도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이 신화가 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공정함의 신화입니다. 이게 결제 공정할 수 없는 거고 완벽할 수 없는 건데 공천도 공정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경쟁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득권도 있는 거고 불균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불공정함, 불균등함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고 설명될 수 있을 정도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걸 그렇지 않다라고 봤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 앞서 김정민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학계나 뭐 이 정치권 바깥에서 어떤 이 방법이면은 뭐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만족하거나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공천 방식을 제시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각 정당의 입장에서 저는 그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호 교수님께서 학교 일정으로 4시 15분까지는 이석을 하셔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이제 그 발제문에 기초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김윤철 교수님과 박명호 교수님께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구당 폐지는 뭐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그 지구당이라는 용어가 좀 주는 이 부정적인 선입관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앙당, 시도당, 이제 지구당이 부활되면 지구당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지구당이라는 말을 왜 이제 만들었는지 아마 일본식의 의원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만약에 부활한다 하더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미 쓰는 용어를 지구라는 용어는 지금 정당 체계에서 없습니다. 지역위원회라는 걸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구당이라는 용어를 이제 쓸 필요 없이 대안적인 용어가 잘 생각이나 그 묘안이 안 나오면 그냥 앞으로도 지역위원회라는 개념 용어를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당비를 걷고 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인데 이 당비나 후원금에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역이냐 비현역이냐 또는 당세가 강한 지역이냐 아니냐 또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많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비와 관련된 그 일종의 그 조정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좀 많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윤출 교수님께서는 특히 언론에서 공약을 평가해서 서열화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포 금지 기간을 폐지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1년에 최근에 이제 선거에서 보면 특히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총선이나 특히 구청장급 그러니까 대선이나 광역단체장 정도는 오차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의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확률이 더 높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급으로 내려가면은 그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크고 또 예측 결과가 아예 틀릴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안심번호에 입각한 설문조사, 여론조사의 대상수를 많이 늘리지 않으면 그건 아마 오차가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하자는 것은 그런 그 대안이 없는 가운데에서 폐지를 해버리면 오히려 폐해가 좀 심각하고 결과적으로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또 언론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기관이 서열화를 갖다가 허용해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주요 언론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주요 언론기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또 주요 언론기관이 갖고 있는 선호, 후보에 대한 선호, 정당에 대한 선호를 사실 갖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또 언론기관마다 그 서열화가 달라졌을 때 유권자에 주는 혼동,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 이 문제를 극복할 아주 그 대안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환 교수님, 21페이지 보면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는 70세 이상의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브라질이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이준환 교수님께 추가 질문은 연동형제 비례대표제를 언급하시면서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그를 이제 예를 드셨는데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면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로 연동형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 하성수 대표님께는 우선 이제 발제문과 관련해서 여성 할당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성 할당제가 헌법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장이 되었을 때 여성의 어서 비율이 현격적으로 높아진 그 예를 이제 프랑스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이제 상당히 우리가 뭐 좋은 모델로 이렇게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그 비례대표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당을. 그런데 지역구는 30% 추천을 그러니까 권고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제 조항으로 바꾸되 뭐 50%다 또는 30%다 했을 때 지키지 않는 당에 대해서는 프랑스처럼 정당 보조금을 차이가 나는 비율만큼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삭감하도록 한다는 그런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본 의원은 곧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제문에는 없습니다만 부가적으로 하나 질문만 더 드리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정치개혁 시민행동에 관계되는 분과 선거제도와 관련된 토론을 할 때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그 전국 단위로 적용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정치개혁 시민행동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지금 선거제도의 개편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지역구도를 좀 우리가 해소하자는 쪽에 그것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전국 적용보다는 권역별로 적용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기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박명호 선생님이 4시 15분에 출발을 하시니까요. 아직 그 질의를 안 하신 우리 기동민 의원님과 원혜영 의원님 두 분께서 혹시 박명호 위원님께 질의가 있으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합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우리 원혜영 의원님 혹시 박명호 위원님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